추경안 의결을 할 때 현황판에 국회 현황판 보니까 재적 의원 290명인데 네. 재석 의원은 206명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찬성이 185에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이제 가결이 된 건데, 아니 많은 의원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한 그렇죠. 80명 이상 가량이 이 자리에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네. 제 기분상 뭐 그렇겠죠. 네. 떨어지고 낙선했으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끝까지 5월 29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좀 해주면 세비도 지급이 되는 건데. 급여 받고 있어요. 네. 급여를 받고 있는데 뭐 하여튼 뭐 다른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예. 오늘 신문에 말이요, 그 미국 사진을 하나 봤는데 네.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프로스펙트라는 동네래요. 네. 무료 배식을 기다리는 그 차량 행렬. 네. 야, 미국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구절양장이라고 사자성어를 써놨더래. 꼬불꼬불한 길을 이제 구절양장 그러잖아요. 네. 1,500대 이상 차량이 25파운드짜리 네. 점심 상자 2개씩을 받아갔답니다. 꼬불꼬불하게. 야, 네. 세계 최 강대국 상상도 미국에서.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네. 코로나19가 뭐 우리 일상을 바꿔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디 보니까 또 요즘에 그 자전거가 또 잘 팔린다고 해외 기사로 그게 났더라고요.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요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물류창고의 비극적인 화재 사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물류창고인데요. 뭐 건설 중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화재가 나서 총 38명이 숨졌고 10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그 위치가 어딘가 봤더니 모가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네. 남쪽으로 갔다가 하행선 그 남이천 IC에서 1km 떨어진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렇습니다. 네. 중부고속도로에서는 보일 것 같아요. 화재 현장이. 화재 연기는 충분히 봤을 법하고요. 이 작업 인원이 가장 많은 지상 2층에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건물 내부에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소방당국이 이제 밤새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내부 자재를 들춰보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의 신원은 모두 29명이고 그러니까 9명의 사망자 신원은 밝혀지지가 않아서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해야 된다며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 부상자가 많아요. 박진 변호사. 원인이 뭐예요? 38명이 사망을 했고 뭐 10여 명이 지금 부상을 입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비슷한 사건 같아요. 거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인데 우레탄 작업을 지금 하는 두 달 과정에서 뒤에 완공할 그렇죠. 예정이었죠. 곧 6월 완료가 말에. 됩니다. 네. 우레탄 작업한 도중에 유증기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불꽃 반응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그러죠. 네. 항상 뭐 언급되는 건데 불만 났다면 샌드위치 거기죠. 판넬 얘기 나오죠. 싸서 이제 사용하긴 하는데 단열 효과가 있어서 다만 불이 난다면 뭐 완전 삽시간에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아마 새까만 연기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엉겨서 지금 참사를 겪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우레탄 폼이라는 게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틈 같은데 이게 메우려고 노란 거. 맞아요. 네. 이제 거기에 이 한번 장착이 되고 나서 불이 붙으면 거기서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유독가스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6월 말에 완공 예정이었기 때문에 준공 예정이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예, 거기다 완비가 네. 안 돼 있는 상태고. 게다가 이제 문제는 이 샌드위치 패널인데 이 화재를 더 키운 주범이 됐습니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폼으로 된 이제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는 유리 섬유 단열재보다는 가격이 싼데 한번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패널 안에 거기에 섬유질 같은 게 스티로폼이 3시간에 불이 있죠. 붙는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에 그래서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많이 나왔고 이것이 이제 사망자들이 숨진 큰 원인이 됐습니다. 예. 네. 정세균 총리도 이번 참사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2008년에 1월입니다. 2008년 1월에 이천에서 똑같은 사고였습니다. 우레탄
발포 작업하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40여 명이 이제 사망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12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네. 그러면서 경위를 꼭 조사를 하겠다. 네. 이건 인재이기 때문에 안전 수칙이라든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또 사고 대응은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송구하다고 말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발이 없어야 되겠죠. 네. 네. 오늘 또 부처님 오신 날 네. 듣는 에밀레 종소리 경건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에밀레 큰 느낌 들었는데. 또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오늘의 듣는 심경이 좀 다르네요. 예.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네. 이제 국회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네, 재원이 14조 3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0% 하위 70% 주도록 이렇게 그 재원을 마련했었는데 국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세출 구조 조정을 합니다. 예. 일부 품목을 좀 바꾸고요. 중요한 거는 모자라는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려 합니다. 예. 국채를 꼭 발행을 해야 되겠죠. 국채요. 중요합니까? 국채가 참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네. 밑줄도 쳐야 되고 별은 네. 몇 개요? 별 한 5개? 5개. 예. 많이 달면 뭐 좀 없어 보이고 네. 10만 개가 뭡니까? 배종찬 소장님은 10만 개 그러셔가지고 네. 국채가 발행이 돼야 됩니다. 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2조 2천억이 이제 추경안에 이제 의결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2조 2천억인가는 지방비죠, 지방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총 14조 3천억이 된다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근데 미래통합당은 추가 국채 발행에 이제 반대해 왔는데 법안 통과에는 이제 협조를 했나 봐요. 법안 통과에는 협조를 냈고요. 이게 어제 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새벽에 통과됐습니다. 예. 공시가 지나서 자정이 지나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뭐 원인이 이제 국채 발행 때문은 아니고요. 이 국채 발행이 이제 3조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세출 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국채를 발행하면 또 다시 이것이 빚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는데 뭐 그렇긴 하더라도 이건 추후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3차 추경 예산이나 3차 추경이 이야기될 때 이 네. 국채 발행을 미래통합당이 한 번 더 또 재차 이야기를 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재난지원금이 이제 언제부터 다음 네. 달부터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위 가구라 저소득 가구라고 하죠. 270만 가구는 5월 4일 날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현금 예. 지급이라든지 또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11일부터 하고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100만 원. 네. 근데 5인, 6인, 뭐 7인, 8인 다 똑같습니다. 4인 이상이면 예, 5인, 100만 6인 원까지입니다. 가구라도 예. 똑같이 이제 100만 원. 최대 원 100만 원 맞습니다. 됩니다. 예. 최대. 네. 3인 가구는 80. 80. 2인 가구는 60. 60. 1인 가구는 40만 원. 40만 원. 네. 자, 3차 추경안 준비에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이 코로나19 이제 방역도 아주 우리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확진자가 4명 늘어났죠 오늘은요. 네. 예. 그러면서 상당히 방역에는 성공적이다. 물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금 연휴 동안에 또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생활 속 거리두기는 실천돼야 돼 있고요. 이번에 2차 추가 편성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2차 추경 편성을 한 것도 실제로 우리가 2003년 이후에 17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3차 추경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1969년 이후 51년 만에 오. 3번의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3차 추경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뭐 항공을 비롯해서 유통 여러 산업이 좀 어려운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면 중소기업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일종의 정책 자금성에 추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차 추경안도 곧 준비될 것으로 보이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그런 전망입니다. 3차 추경은요? 네. 1969년에도 3차 추경까지 한 적이 있었다. 그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69년 이후에는 만 51년 만에 3차 추경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추경안 의결을 할 때 현황판에 국회 현황판 보니까 재적 의원 290명인데 네. 재석 의원은 206명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찬성이 185에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이제 가결이 된 건데 아니 많은 의원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한 그렇죠. 80명 이상 가량이 이 자리에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네.
제 기분상 뭐 그렇겠죠. 예. 떨어지고 낙선했으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끝까지 5월 29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좀 해주면 세비도 지급이 되는 건데. 급여 받고 있어요. 네. 급여를 받고 있는데 뭐 하여튼 뭐 다른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무겁당이 4년 뒤에 원내 진출한다면 네. 네. 절대로 이런 일 하지 마시고 끝나는 표결에는 당일까지 표결에는 하루 종일 앉아있죠. 그래요. 본회의장에. 아, 거기서 뭐 알겠습니다. 네. 잡니다 그냥. 예.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박지훈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계속 삐걱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 이 김종인 비대위가 무산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84석에 참패였는데 당내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참패 상황, 패인도 분석을 해야 되고 자중 질환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 처음에는 상당히 탄탄대로 빨리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 상임 전국위에서 일단 기한을 더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오는 8월 말까지가 아니라 내년 3월까지도 김종인 비대위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그랬죠. 예,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해서 그다음 있었던 전국위에서는 일단 반대표도 약 80여 표가 나오긴 했지만 통과가 돼서 이제 비대위 출범인데 문제는 이 비대위의 기한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넉 달밖에 네, 못하는 거죠. 김종인 전 선대본부장이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걸 다음 원내 지도부에 맡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보니까 또 오늘 중에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그 당원을 이제 기한 없애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던데 현재로서는 정확한 거는 뭐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뭡니까 받아들였다 안 한다는 건 받아들였다?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건 안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8월 31일짜리는 못 한다. 네, 일단 그런 스탠스 자연인이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정확하게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예. 8월 31일짜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기한을 늘려준다면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석이 그러니까 됩니다. 나는 넉 달짜리는 안 못해. 한다. 네. 최소 1년은 보장해달라. 보장해달라. 지금의 조건으로서는 하기가 힘들다는 그렇죠.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뭐 관련해 갖고 홍준표 전 대표하고요, 정진석 의원 간에 또 저 설전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번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정진석 의원 또 홍준표 전 대표 사이에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석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에 또 무게를 두고 있는 그 공감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도 초반에는 김종인 비대위에서 긍정적이었다가 지금은 아주 비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에 관련해서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떠내기가 당내 수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떠내기가 아니고 네, 뜨내기. 뜨내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중진들이 공감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이 두 사람 사이만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힌 것이죠.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에게 상당히 김종인 비대위를 띄울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비대위 기한을 한정하지 않거나 당원 당규 통해서 이 전권을 부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한다면 돼요. 또 셀프가 되는 거거든요. 예.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당헌 당규를 바꿔서 규정을 바꾸는 쪽이기 일단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개문발차 형태로 그렇죠.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고 시킨 나서 다음에 임기를 바꿔버리는 건데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바꿔버린다. 안 좋죠.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은 규정을 바꾼 다음에 이제 추대를 받는 형식이었으면 네. 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은 됐어요. 사실은 전국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역으로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안을 마련해 와라 이런 뜻으로 지금 보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예. 뭐 문제의 소지는 뭐 법적인 문제는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스스로 뭐 규정을 만드는 거는요. 예. 오늘 아침에 그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이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거기 가봐야 저 창피만 당한다. 네. 그래서 또 설사 임기가 1년이 되더라도 거기 가서 성공을 못한다. 국회의원들이 터진 입으로 가만히 있겠느냐. 그냥 안 놔둘 거다. 그러면서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미래통합당 그래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최일구 앵디가 말씀하신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진들은 김종인 비대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번에 당선이 돼서 5선 의원인데 외부인이 와서 내부 개혁이 가능한 일이냐. 그건 이제는 그만두고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뭐 이른바 자강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강론대 이제 비대위가 맞서고 있는데 심재철 당 대표 권한 대행도 그렇고 김재원 의원도 그렇고 모두 두 사람 다 이번에 당선을 못했거든요. 예, 그랬죠. 그런 만큼 새 지도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일단 우리 손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다음 5월 달 8일입니다. 5월 8일이에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5월 7일이라고 그랬고 네. 저희 무겁당도 원내대표 경선을 5월 7일 날 합니다. 바꾸죠 이제. 아닙니다. 예. 아니 이렇게 잘해왔는데 왜 바꿉니까? 자,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당을 수습할 역할을 맡게 될까요? 중요한 새 거는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할까요? 뭐 심재철 권한대행이나 지금 지도부는 지금 다 낙선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뭐 배제가 돼야 될 것 같고 당선된 사람 중에 눈에 띄게 나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페이스북이나 자신의 글을 쓰긴 하는데 뭔가 딱 눈에 띄게 나서진 않습니다. 조경태 최고도 마찬가지고 뭐 장제원 의원 또 좀 젊기도 하고 선수가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 이대로 간다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과 겸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5월 8일 날 선출되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재원이 14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난 국비는 추가 세출 구조 조정 또 이것 발행으로 충당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인 이것은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가 특별하게 좀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별표를 좀 치긴 했는데 네. 밑줄도 치셨잖아요. 이게 참 사채는 아니죠 이게. 사채 아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럼 여보세요. 국이 들어가야 정부에서 무슨 사채를 발행해요. 그냥 해봤어요. 국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 TBS 앱 열려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중찬 소장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